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영상을 통해서라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글반 강사 김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수업하게 되는데 며칠이 지나게 되면 대면 수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한글반 자매님들로 봐서는 무척 어려운 수업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드 코로나 그런 말이 있죠.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광산에서 잘 쓰는 말로 바꿔볼까요? 투게더 광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 투게더 광산도 투게더 함께 어울려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바꾸게 되면 투게더 코로나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더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 친구 삼아서 지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우무나무 6권 52장을 펴겠습니다. 제가 읽고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영상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2번 글을 읽고 등장인물의 마음 이해하기 이런 단어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 나이가 너무 들어 기력도 없고 오랫동안 고기도 잡지 못해 이제는 마을에서 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산티아고 노인. 이 산티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느 날 노인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멀리 항해를 나갑니다. 오랜 시간 뒤에 노인은 타고 있는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만나고 낚싯줄에 걸린 거대한 청새치가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직감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을 예고한다 그런 뜻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끌고 당기는 사투 죽을 힘을 당해서 그런 말입니다. 손에는 쥐가 나고 낚싯줄에 쓸린 상처로 피가 흐르지만 결국에는 바다 위로 떠오른 청새치의 옆구리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작살로 찌르며 고기와 사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항구로 향하는 도중 죽은 물고기에 나온 피가 상어들을 유인해 여러 마리의 상어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상어가 그 새치의
피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살로 찌르고 몽두이로 때리며 상어를 쫓으려는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상어가 한 번씩 배로 다가올 때마다 고기는 한 입 두 입 살점을 느껴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고 결국 항구에 돌아왔을 때에는 노인에게 남는 건 물고기의 뼈가 지느러미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기력을 다해 집으로 돌아와 긴 잠에 빠지지만 마을 사람들과 주변의 관광객들은 노인이 잡은 물고기의 잔해를 보고 모두 놀랍니다. 다음날 노인은 자신을 따르는 소년과 함께 낚시를 나가자는 약속을 하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수업은 동영상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누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낭독해서 수업한 것처럼 되겠습니다. 대우묵나무 6권 5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 이런 제목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 우리들이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 기력도 없고 오랫동안 고기도 잡지 못해 이제는 마을에서 어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산티아고 노인. 산티아고 노인. 산티아고 무슨 말씀이에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노인의 이름입니다. 노인의 이름, 산티아고 노인. 어느 날 노인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멀리 항해를 나갑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 기력도 없고 오랫동안 고기도 잡지 못해 이제는 마을에서 어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산티아고 노인. 어느 날 노인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멀리 항해를 나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제가 읽는 걸 따라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 기력도 없고 오랫동안 고기도 잡지 못해 이제는 마을에서 어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산티아고 노인. 어느 날 노인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멀리 항해를 나갑니다. 항해란 말은 배를 타고 나간다, 그런 뜻이겠죠. 오랜 시간 뒤에 노인은 타고 있는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만나고, 청새치란 말은 물고기 종류입니다. 배보다 크대요. 얼마나 컸겠어요. 엄청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청새치, 물고기의 이름입니다. 낚시줄에 걸린 거대한 청새치가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물고기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다. 이제 죽겠구나, 이제 잡혀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꿈틀거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랜 시간 뒤에 노인은 타고 있는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만나고 낚싯줄에 걸린 거대한 청새치가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 뒤에 노인은 타고 있는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만나고 낚싯줄에 걸린 거대한 청새치가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이틀 동안 끌고 당기는 사투로 지금 배보다 큰 그 청새치가 낚싯줄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낚싯줄에 걸렸기 때문에 낚싯줄을 끌고 당기고 이제 그런 그 죽을 힘을 다한 그런 모양이죠. 이틀 동안 끌고 당기는 사투로 손에는 쥐가 나고 낚싯줄에 쓸린 상처로 피가 흐르지만 결국에는 바다 위로 떠오른 청새치의 옆구리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작살로 찌르며, 작살하는 것도 알겠죠? 싹 작살로 가지고 마지막으로 청새치를 찌르게 됩니다. 옆구리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작살로 찌르며 고기와 사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기란 결국은 고기를 잡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항구로 향하는 도중 죽은 물고기에서 나온 피가 상어들을 유인해 여러 마리의 상어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청새치의 피, 이걸 상어가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피를 보고 상어떼들이 몰려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살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며 상어를 쫓으려는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상어가 한 번씩 배로 다가올 때마다 고기는 한 입, 두 입 살점을 뜯겨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고 상어떼들이 그 청새치의 살점을 뜯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항구에 돌아왔을 때에는 노인에게 남은 건 물고기의 뼈와 지느러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어들이 다 뜯어가 부르고 뼈만 남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인은 기력이 다해 집으로 돌아가 긴 잠에 빠지지만 마을 사람들과 주변의 관광객들은
노인이 잡은 물고기의 잔해를 보고 모두 놀랍니다. 황당하겠죠. 그래서 다음날 노인은 자신을 따르는 소년과 함께 낚시를 나가자는 약속을 하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다음은 우리 건강정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다 보면 혈관에 여러 가지 지장이 생겨서 혈관을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떤 증상이냐, 어떤 분이 그렇대요. 숨이 가빠서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막혔노라. 그래서 스탄트 시술을 했답니다. 스탄트 시술이란 말은 혈관 확장 시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가 나들이를 갔다고 와서 집에 다 도착했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다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창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길바닥에 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흔들으니까 그 다음에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어서 내 조수석에 내 집사람이 타고 있느라 이렇게 흉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아주머니를 깨우고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스탄트 시술, 말하자면 혈관 확장 시술을 해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못 쓰는 불구가 되든가 어느 불선을 가져오든가 이러는데 정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참 기적이다, 의사가 이렇게 말씀을 올렸답니다. 그러면 혈관 청소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 흔히 구할 수 있는 양파죠. 양파를 겉껍질만 벗기고 잘게 부숴서 병에 담습니다. 병에 담고 포도주를 부어요. 아까 이 양파가 잠기도록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놔뒀다가 일주일 후에 소주컵으로 한 잔씩 하루에 이걸 복용하게 되면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죠. 이런 방법들을 해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삽시다. 감사합니다.